작가의 취향이 궁금하시다고요? 작가의 일상이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문학평론가 임지훈과 함께하는 작가의 덕질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리소설가이신 정명섭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저는 장르 중에 이제 추리랑 그다음에 뭐 스릴러, 그다음에 좀비, SF,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저의 뇌를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전업 작가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가 네네. 대표적인 좀비 덕후시라고. 네네. 저도 좀비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서 좀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네네.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내가 좀비 입문작 그 어떤 게 좋으셨는지. 저는 유튜브에서 봤던 흑백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조지 로메로 감독의 69년 작품이 처음엔 쇼츠 영상으로 봤는데 뭔가 저를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죽었는데 움직여. 강시인가? 강시 같지도 않고. 사실 좀비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핵심은 좀비가 아니라 인간이죠. 그렇죠. 좀비가 나타나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했을 때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69년 작품이 정말 좋았던 거는 거기에 이제 60년대 미국을 관통하고 있었던 흑백 인종차별 이 문제까지 정확히 덮어버린 거예요. 영화를 제가 여러 번 봤었는데 마지막에 집 안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게 흑인이었거든요. 근데 흑인이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그 토벌대 중에 한 명이 그걸 보고 총을 쏴요. 지금도 논쟁 중에 하나거든요. 이 총을 쏜 백인은 이 안에 있던 사람이 좀비라서 쐈을까? 흑인이라서 쐈을까? 어쩌면 한 사회에 무의식적인 그런 정치적인 의식 이런 게 반영된 걸 수도 있죠. 뭐 부산행에서도 똑같이 이제 빈부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빠져들었던 이제 워킹 데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작품이었던 잘 알려지지 않는데 영화 이제 창궐. 창궐도 좋았죠. 평론가님은 어느 작품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럼? 저는 28일 후라는 영국 영화가 있습니다. 알죠. 이 영화에서 완전히 빠졌죠. 그 좀비 영화를 구성하는 게 사실 좀비라는 거 어떻게 보면 상황인 거고, 그쵸. 이 좀비 영화는 그 황량한 폐허와 맞습니다.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분위기와 또 요즘에는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28일 후 음악 진짜 좋았죠. 네, 진짜 약간 좋죠. 긴장감을 부여시키는. 네네네. 그래서 저는 28일 후도 굉장히 좋았고, 저도 사실 워킹 데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워킹 데드 시즌 3를 통해서 입문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시즌 3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3가 시즌 1 다음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시즌 1 시작이니까. 맞아요. 유독 좀비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 크리처에 매혹이 되신 혹시 이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괴물처럼 되게 불쌍해요. 맞아요. 좀비는 떼거지로 와도 좁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면 뭐 이렇게 요리조리 하면 한 10마리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킹데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좀비 나타나면 무서워했다가 지금은 그냥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좀비를 그냥 때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좀비들이 과연 진짜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좀비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를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거를 약간 즐기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통제된 상황에서의 이제 극한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문명이 붕괴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염병, 뭐 식량난, 기후 악화, 전쟁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문명이 붕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예상치 못한 계기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서부터 문명이 붕괴되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거나 걱정하는 것들을 좀비들이 나오는 아포칼립스,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를 통해서 대리로 미리 체험하거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제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안전장치를 두고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딱 마주할 때 사람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평론가는 이렇게 포장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저희는 또 어쨌든 특정한 장르랄지 혹은 장치로서 좀비를 좋아하신다면은 혹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뭐 좀비 관련 영화나 뭐 창작물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28일 후 되게 좋아하거든요. 28일 후에 후속작이 28개 주후. 그 다음에 28개월 후가 아마 유럽을 무대로 할 텐데 그 작품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28개월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몇 년째 지금 소식도 없고. 그 작품이 사실은 많이 기다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부산행의 다음 편이에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연상호 감독의 이제 부산행 프랜차이즈 3편
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건데 영국 좀비가 있고 미국 좀비가 있고 그렇죠. 또 프랑스도 사실 좀비 맞습니다.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 일본 그 좀비물 중에 I Am a Hero 맞습니다. 네네. 그 영화에 나오는 좀비가 전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높이뛰기 좀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작인 만화에서도 좀비가 되면 자기가 뭐 일상 때 하던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높이뛰기 선수를 맞습니다. 준비하는 고등학생 애가 좀비가 되니까 얘는 높이뛰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다리가 부러져도. 우리나라 좀비는 뛰어야 되죠. 뛰어야죠. 뭔가 찍으면 집요한. 뭐 얘를 잡아먹겠어. 뭐 이러면은 내 팔다리가 다 쪼개지고 막 몸몸에 불타도 기어가서라도 이제 목표를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비가 되면 의식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게 되잖아요. 그 미국 좀비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야생 그 자체인 것 같고 동물화되는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좀비는 약간 좀비가 돼도 홍차 마실 것 같고. 맞아요. 네. 축구하면 축구 볼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혹시 좀비 세계에 떨어지시게 된다면 어떤 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무기는 안 돼요. 그래요? 좀비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는 그 막 무기 뭐 마체테, 뭐 산탄총, 권총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영화니까 그런 거지. 총 여러 번 쏘면 고장나. 그러니까 그때는 총열 녹아요. 그거. 이런 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생존 배낭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봐도 될까요? 네네. 구급 약 상자예요. 면봉, 그 다음에 반창고, 그다음에 탈지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호랑이 연고가 송은이 김숙 씨 했던 영화 보장에서 그때는 멘트가 이거 호랑이 연고를 바르면 호랑이처럼 용감해진다고 해서 송은이 씨 표정이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랜턴이요. 랜턴 반드시 필요해요. 보이시죠? 네, 요거는 성냥인데, 성냥이군요. 네, 이게 좀 일반 성냥보다 황이 길죠. 그러니까 약간 젖어도 되는, 이게 방수 성냥이라고 부르는데 해보니까 물에 젖으면 불은 안 붙어요. 그래서 이제 비닐 방수팩 안에 넣는 거거든요. 불을 피워야 될 상황이 올 때, 이럴 때 쓰시면 되고, 요거는 비상 구조 신호 같은 걸 할 때 하는 휘슬 같은 거. 또 필요할 수도 있죠. 네네. 그다음에 요거는 스타터라고 부르는 이제 불 피우면 하면 이제 불을 피울 때, 왜냐면 성냥도 떨어지고 그래서 불을 피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뭐 스타터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부르는 거고, 이게 의료용 가위예요. 붕대 자를 때 필요하죠. 핀셋 같은 경우도 이제 파편이라든지 이런 거 먼저 떼어내고 그다음에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물도 중요한데 오염된 물을 마실 때는 정수 알약이라든지, 근데 최근엔 정수 알약보다 정수 빨대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알약은 이렇게 물을 어제 담아놓고 넣어야 되잖아요. 좀 기다려야 되고. 네네. 뭐 그런 정수용 빨대 같은 것도 이제 하나쯤 장만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죠. 그리고 이런 약품들은 이제 가지고 있다가 다치거나 이럴 때 이제 급하게 뭐 밤중에 다치면 병원에 못 가잖아요. 바로 이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의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것들을 많이 보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좀비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엔 0%였다. 그럼 저는 지금 한 자리 숫자까지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인생은 이제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 배낭이라든지 뭐 사실 라디오도 필요해요. 저 라디오도 항상 필요하죠. 그때 되면 인터넷 속에서 엄청난 유언비어가 퍼질 거거든요. 그쵸? 네, 이렇게 오늘 좀비에 대한 이야기와 생존 키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네네. 혹시 작가님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좀비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저도 표정을 살피면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부인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어머니도 징그럽게 왜 아들이 그걸 먹고 사니까 참으시는 거지. 근데 오늘은 정말 마음 놓고 좀비 얘기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평론가님께서 좀비를 좋아하셔서 쿵짝이 잘 맞았던 게, 좀비 얘기하면서 철학 얘기나 나라별 좀비는 좀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려다가 깜빡하셨던 이야기 있으실까요? 다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이제 보는 시청자 여러분이잖아요. 출판사에서 이런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모험이자 도전이에요. 많이 보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셔서 조댓구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해주셔서 다음에 또 재미난 사람들이 와서 또 재미난 얘기를 들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오셔서 좀비 2탄 한번 또 하셔야죠. 분장하고 나올까요 우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사실 좀비라고 하면은 굉장히 징그럽고 위화감 들고 하는 생각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 좀비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름의 철학과 나름의 고충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너무 묘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좀비가 아니라 정명석 작가님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작가의 덕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